네, 여러분, 이어서 3차 시 수업을 하겠습니다. 교수님이 그 앞서 차시에서 어, 내용에 집중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을 미처 확인을 못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오버됐어요. 여러분들이 양지해주기 바랍니다. 자, 이번 이제 3차 시 수업인데요. 자, 3차 시는 25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은 시간을 좀 잘 보고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요. 5장 일과 에너지를 지금 언급을 했고요. 에너지한 형태이다. 일이란 에너지한 형태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에너지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역학적 에너지 두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운동 에너지 그리고 위치 에너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이면 이제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 그래서 위치 에너지 중에서 중력 위치 에너지는 mgh이고 그 다음에 탄성 위치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이다까지 얘기했죠. 자, 단위는 에너지라는 단위는 모두 같아야겠죠. 그래서 다 주어를 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뉴턴 미터나 킬로그램 미터 제곱 초제곱이라는 표현보다는 간단한 표현을 알고 있다면 그걸 쓰는 게 맞겠죠. 그래서 주울이란 단위가 에너지 단위다 이렇게 알면 되겠죠. 자, 여하튼 에너지 그러면 주울이란 단위를 사용합니다. 자, 어쨌거나 이번에는 제 시간에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이 앞서 시간에 좀 시간이 오버돼서 끝인사도 제대로 안하고 끝냈네요. 시간을 빨리 끝내려고. 자, 2차 시는 조금 오버됐는데 자, 이번 차시는 잘 맞춰보도록 하십시다. 자, 볼게요. 그래서 탄성 위치 에너지 여기까지 했는데 자, 여러분들 좀 몸이 나른하고 찌푸둥한가요? 자, 이제 좀 자세를 조금 바르게 하고 자, 옆으로 몸도 좀 돌려보고요. 자, 팔도 이렇게 돌려보고 자, 목도 한번 이렇게 굴려주도록 해봅시다. 그래서 좀 몸에 긴장을 풀어주고 긴장을 좀 풀어주고 집중해서 긴 시간은 아닌데 자 25분 정도 해서 우리 수업을 열심히 듣고 또 이번 주도 잘 지내도록 하십시다. 자, 그래서 자, 뭐 하여튼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탄성력도 알아야 됐고 그 다음에 뭐 중력과 무게의 개념이 같다라는 것도 얘기를 해야 됐습니다. 여하튼 이런 부수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 탄성 위치 에너지를 우리는 표현한다라는 얘기까지 했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탄성 위치 에너지까지 봤다면 자, 이 2분의 1 kx 제곱이 탄성 에너지입니다. 탄성 위치 에너지고 자, 지금까지 이제 1차시, 2차시 수업을 들었다면 2분의 1 kx 제곱이 탄성 위치 에너지라는 개념을 알았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자, 교수님이 앞에서
뭘 얘기했었냐면 보존 법칙에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자, 질량 보존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운동량 보존 법칙 이렇습니다. 보존 법칙 하면 질량, 에너지, 운동량인데 보존 법칙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다루려고 하는 것은 에너지 보존 법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표시는 지우고, 자, 에너지도 보존이 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자, 에너지 보존 법칙을 보겠는데요. 여기는 밑줄을 해볼까요? 자,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걸 보겠는데, 자, 보도록 하십시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서는요, 이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 에너지를 무엇으로 한정을 했냐면 역학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이 에너지의 범위를 한정했어요. 저 역학적인 한정된 에너지라는 의미입니다. 뭐 여러 가지 에너지가 있을 수 있지만, 자, 역학적으로 한정을 했어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로 그 범위를 줄였고요. 자, 에너지 중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에너지 보존 법칙이 있고 그 중에서도 한정된 경우에 에너지 보존 법칙을 보자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조금 더 간단한 경우를 보자, 좀 더 쉽게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하십시다. 중력에 의한 보존 법칙,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자, 제일 중요한 그 단어는 에너지 보존이라는 의미입니다. 에너지 보존. 자, 보존의 의미는 무엇이냐? 자, 처음에 역학적 에너지는 두 가지라고 그랬죠? 자, 역학적 에너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운동 에너지, 하나는 위치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것이 역학적 에너지인데, 자, 보존이 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자, 처음에 이 총량,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총량이 어떤 과정이 지나고 나중에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의 총량과 같으면 우리가 보존됐다고 하죠. 즉 다시 말해서 이 양에 어떤 소실이 없고 그 양이 유지된다면, 즉 일정하다면, 자, 물리적으로는 일정하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존이 됐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볼까요? 자, 처음에 운동 에너지와 좀 크게 볼까요? 자, 처음에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총량이 이번에는 1번의 처음 상황이고 2번이 나중 상황인데요. 자, 처음에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의 총량이 어떤 과정이 지나고 나중에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의 총량과 같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보존이 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처음에는 위치 에너지만 있었죠. 즉 다시 말해서, 자, 처음에는 속도가 제로였죠. 그렇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이 없죠. 운동 에너지는 없어요. 그러나 자, 이게 낙하하는 순간부터 자, 위치 에너지는 0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반대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죠. 따라서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0이 되는 순간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됩니다. 처음에는 위치 에너지가 최대였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토탈량과 나중에 위치 에너지가 0이 됐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총량은 같죠. 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 과정이 있고 그 결과가 같다는 것이죠. 자, 물론 이 중간중간도 다 같습니다. 이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그 전체 양을 합한 양은 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소실이 안 되는 아주 이상적인 경우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에너지가 보존됐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최대 높이일 때 MGH라는 의미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요걸 보면 되겠어요. 이게 일정하다 이런 의미죠.
자,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도 개념은 똑같습니다. 자, 탄성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인데, 자, 어떻게 되나 보십시다. 자, 처음에 이 물체를 끌어당겼습니다. 자, 그러면 물체를 끌어당긴 위치에서 위치 에너지는 최대가 되겠죠. 자, 다시 이것이 탄성 위치 에너지 탄성 위치 에너지가 최대가 된 이 순간에,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 용수철이 진동 운동을 합니다. 그죠? 진동 운동을 하는데, 이게 최대폭으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다시 압축을 하죠. 그러다가 다시 탄성력의 특징에 따라서 다시 압축이 일어나면 다시 여기서부터 또 밀어내는 힘이 작용을 하죠. 자, 원래 위치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압축이 되면 다시 밀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기준점을 가지고 계속해서 진동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이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여기 진폭이 여기 A라고 한 이 문자는 앰플리튜드의 첫 글자인데 진폭입니다. 진동하는 폭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 보면 이 진폭이 어떻게 되나 생각해 보자 이거죠. 자, 이것이 자, 여기서 이제 이 A가 진폭이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진폭을 가지고 여기 비보전력이 작용하지 않는 아주 이상적인 역학적인 상황에서, 자, 이 진폭을 가지고 계속 압축이 됐다가 늘어났다 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압축이 되고 늘어났다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림이 조금 안 맞을 수는 있지만 개념적으로만 우리 이해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폭을 가지고 진동을 하는데, 자, 여기서 자, 탄성 위치 에너지에서는 알아야 될 게 많네요. 여기서는 또 뭐가 있냐면 여기 A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이거는 진폭의 기호입니다. 자, 영어로는 앰플리튜드인데 영어는 여러분이 나보다 나을 것 같아요. 자, 영문학과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하튼 A는 진폭입니다. 따라서 진폭의 기호입니다. 정확하게. 자, 그래서 자, 이런 진폭을 가지고 이제 늘어났다가 압축이 됐다가 계속 하겠죠. 자, 개념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자, 반대 방향, 자, 여기 보면 자, 이 A라는 기호가 있죠. 이 진폭인데, 자, 방금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이 물리학에서는, 수학에서는 더하기 빼기로 이해하는 어떤 거라도 물리학에서는 꼭 더하기 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방향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늘어난 방향이라면 이것은 다시 압축되는 방향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사이에서 진동을 한다는 얘기죠. 자, 이럴 때, 자, 이 그래프의 의미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기 보면 파란색 그래프가 있고 초록색 그래프가 있는데, 자, 처음에 이 상황을 보면 탄성 위치 에너지가 최대죠. 그런데 이 순간에는 속도가 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운동 에너지는 0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됐는데, 자, 이게 이제 진동을 하면 이렇게 이 위치에서 복원력에 의해서 다시 공이
왼쪽으로 당겨지겠죠. 이렇게 되면은 위치 에너지는 줄어들죠. 자, 여기 기준점이 0입니다. 자, 여기 기준점이 0이에요. 그러면 탄성 위치 에너지가 이게 줄어들고 대신에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이 탄성 위치 에너지가 줄어든 대신에 운동 에너지는 늘어나죠. 자, 진자 혹은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반대 방향으로 압축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압축될 때는 자, 여기서 진폭이 줄어들면서 다시 압축될 때는 그렇죠. 다시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다시 탄성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는 것이고 이때 어떻게 될까요? 운동 에너지는 다시 최대로 압축되는 순간은 어떻게 될까요? 최대로 압축되는 순간은 그렇습니다. 다시 탄성 위치 에너지는 반대 방향으로 증가하는데 운동 에너지는 다시 속도가 멈추죠. 그러니까 속도가 0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동작이 계속 되풀이되는 거죠. 그래서 A와 마이너스 A 이 진폭 크기가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방향이 서로 바뀌면서 계속 이와 같은 에너지 사이의 변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두 양을 더해보면 토탈 양은 같다는 얘기죠. 자, 중력도 그렇죠. 결국 여기서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는데 결국 이 전체 토탈 양은 전체 양은 다 같은 거죠.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더한 양은 다 같은 값을 갖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걸 다 더한 값은 같은 값을 갖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일정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여기 일정이라는 말 있죠. 그래서 일정이라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여기에서 탄성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어요. 결과적으로 자,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일정하다는 얘기죠. 자, 여기 일정이라는 의미가 여러분들 이렇게 전체 양 일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거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더한 양이 일정하다. 그렇죠? 전체가 일정하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결국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더하면 그 값은 무엇과 같은가? 결국 최대 진폭, 즉 최대 위치 A라고 한다면 진폭은 최대 진폭 그러니까 최대 진폭은 곧 최대 위치다 이렇게 생각하면 같은 얘기죠. 그래서 최대 진폭이 됐을 때 이게 갖는 값이 일정하죠. 자, 왜 그러냐면 2분의 1 상수죠. K는 용수철 상수죠. 진폭 A는 결정된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값은 상수죠. 즉 상수라는 말은 곧 일정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값이 일정하다 이런 의미니까 결국 이 탄성 위치 에너지로 표현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와 중력 위치 에너지 대신에 탄성 위치 에너지를 썼다 이런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추가되는 의미는 이 수학적으로 상수라는 말은 물리학에서는 일정하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렇겠죠. 상수라는 말이 물리학적으로는 수학적으로는 상수가 물리학적으로는 일정과 같은 의미다. 자,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에서 얘기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상수는 곧 일정하다. 따라서 이제 우리 역학적 보존 법칙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이제 여기 이제 이런 말을 좀 볼까요? 자,
마찰이나 공기의 저항을 무시하면, 자, 마찰이나 공기의 저항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런 보존을 방해하는 힘이죠. 왜냐하면 마찰이나 공기의 저항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멈출 거겠죠. 멈추겠죠. 그래서 이런 것이 작용하지 않을 때 아주 이상적인 경우에 대해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볼까요?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제 우리 힘의 성분 중에서 뭐 중력, 수지 강력, 마찰력, 탄성력 뭐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여기서 이 마찰력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합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어떤 말을 쓰냐면 자 보존력이 있고 비보존력이 있습니다. 자, 한번 잘 들어보십시다. 보존력은 중력이나 탄성력을 말하고요. 자, 보존력이란 말 그대로 보존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런 물리학적인 카테고리를 나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비보존력이란 무엇이냐? 보존이 되지 않는 그런 힘을 말합니다. 즉 중력이나 탄성력이 보존력인데 이것이 유지되지 못하도록 하는 힘, 그것을 비보존력이라고 그러고 그런 힘 중에 마찰력이 있어요. 마찰력. 또 이제 예를 들자면 저항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의미를 여러분들 교수님이 언급한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 마찰력을 말하고요. 공기의 저항, 이런 것들이 저항력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 진동하는 진자가 언젠가는 멈추겠죠. 그래서 이런 것이 배제됐을 때 자, 물체의 운동 에너지와 용수철의 탄성 유체 에너지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상황에서 이것을 구현하려면 마찰이나 공기의 저항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주 이상적인 경우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자, 지금 이렇게 실질적인 걸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떤 모델 모형이라고 할까요? 이런 케이스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좀 구체적으로 뭐 이런 마찰이나 공기저항을 고려하면 그런 어떤 인자들이 고려가 되면 조금 더 이제 실질적인 현상과 가까워지는데 그렇게 되려면 조금 더 어려운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은 개념적으로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가미한 조금 그 보조항이 들어간 그런 해석들은 조금 어렵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배제하고 단지 이제 그런 상황은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라는 정도로 우리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자, 우리 시간이 다 돼 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그 배운 내용을 요약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6절 이어서 간단히 언급하고 간단히 언급하고 또 다음 장으로 가야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번이 10주차니까 11주차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자, 우리 오늘 5장
배운 내용 한번 체크합시다. 자, 에너지 한 형태의 일을 배웠고요. 에너지의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 배웠습니다. 자,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자, 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